현관에 이것만 두면 돈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현관에 무엇을 두면 돈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현관은 집의 입이다. 옛날 어르신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죠. 현관으로 사람도 들어오고 공기도 들어오고 그리고 재물도 들어오는 거예요. 현관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재물 운도 현관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친구 어머니 댁에 갔을 때 이야기예요. 현관이 정말 깔끔하고 예뻤어요. 들어서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집은 자식들도 다 잘되고 돈 걱정 없이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친척 집은 현관이 늘 어질러져 있었어요. 신발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어둡고 냄새도 나고. 그 집은 늘 돈 문제로 고생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에요. 손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곳이고 우리도 매일 드나들면서 제일 많이 보는 곳이죠. 그 공간이 좋으면 마음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일도 생기는 거예요. 풍수에서는 현관을 기문이라고 불러요. 기운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이죠.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다 현관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현관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현관에 두면 재물운이 올라가는 7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준비되셨나요? 메모 준비하시고 우리 집 현관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세요. 분명히 오늘 저녁에 현관 정리하고 싶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현관에 꼭 두셔야 할 것은 바로 현관 매트입니다. 발판이라고도 하죠. 많은 분들이 현관 매트를 그냥 신발 닦는 용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풍수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현관 매트는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다니면서 온갖 곳을 가잖아요. 지하철, 병원, 은행, 시장. 이런 곳에서 좋은 기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기운도 많이 묻어와요. 그걸 현관 매트가 걸러주는 거예요. 제 시어머니 댁 이야기예요. 예전엔 현관 매트를 안 쓰셨어요. 바닥 더러워지는데 뭐하러 깔아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선물로 현관 매트를 드렸어요. 좋은 색깔로 골라서요. 그걸 깔고 나서 한 달 만에 시아버지가 승진하셨어요. 10년 동안 안 되던 승진이 갑자기 된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는 그 매트 덕분이라고 믿으세요. 현관 매트를 고를 때는 색깔이 중요해요. 제일 좋은 색은 빨간색이나 주황색이에요. 이런 색은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좋은 기운을 환영하고 재물을 환영하는 거죠. 우리 동네 부자 할아버지 댁에 가보니까 현관 매트가 빨간색이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좋은 재질로 된 거요. 그분 말씀이 현관 매트는 집의 얼굴이야. 좋은 걸로 써야지 하시더라고요. 갈색이나 베이지색도 좋아요. 흙의 색이거든요. 흙은 만물을 받아들이고 키우는 거잖아요. 재물도 흙처럼 키워주는 색이에요. 안정적이고 든든한 느낌도 주고요. 제 친구네 집이 베이지색 매트를 쓰는데 집안이 항상 화목하고 따뜻해요. 돈도 꾸준히 모이고요. 현관 들어갈 때마다 포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초록색도 나쁘지 않아요. 초록색은 성장의 색이에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재물도 자라게 해주는 거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피해야 할 색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은 어두운 느낌을 주거든요. 현관은 밝아야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 검은색 매트는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파란색도 좋지 않아요.
파란색은 물의 색인데 물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재물도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특히 진한 파란색은 피하세요. 현관 매트의 크기도 중요해요. 너무 작으면 효과가 없어요. 문 너비만큼은 되어야 해요. 신발 2켤레 정도는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가 좋아요. 우리 아파트 3층 할머니가 작은 매트를 쓰시다가 큰 걸로 바꿨는데 그 다음 달에 자식한테 용돈을 받으셨대요. 10년 만에 처음 받는 용돈이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매트의 재질도 중요해요. 너무 미끄러우면 위험하고 너무 거칠면 불편해요.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물기도 잘 흡수하는 게 좋아요. 고무나 코일 매트가 좋아요. 그리고 매트는 청결이 생명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털어서 먼지를 빼고 한 달에 한 번은 세탁하세요. 더러운 매트는 나쁜 기운만 모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매트를 한 번도 안 빨았대요. 5년을 그대로 쓰셨는데 그 5년 동안 집안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대요. 매트를 새 걸로 바꾸고 나서야 운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매트를 놓는 위치도 중요해요. 문 바깥쪽과 안쪽 둘 다 놓으면 더욱 좋아요. 바깥쪽 매트는 나쁜 기운을 1차로 걸러주고 안쪽 매트는 2차로 정화해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 한의원 원장님 댁이 그렇게 하시는데 들어갈 때마다 공기가 맑은 느낌이에요. 원장님 말씀이 매트 2개 놓고 나서 환자가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현관에 꼭 두셔야 할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현관에 거울이 있으면 좋은 기운을 2배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좋은 것을 비추면 좋은 게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 운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제 친구네 집에 갔을 때 현관에 큰 거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신 거울이었는데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그 집은 맞벌이 부부인데 둘 다 수입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울을 아무 데나 놓으면 안 돼요.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잘못 놓으면 오히려 나쁜 기운을 2배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거울이 대문을 정면으로 비추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문을 비추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다시 밖으로 튕겨내는 거예요. 재물도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리는 거죠. 우리 동네 식당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현관 들어가면 바로 맞은편에 거울이 있어서 문이 그대로 비치더라고요. 장사는 잘 되는데 남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위치를 바꿨어요. 문과 직각이 되는 벽에 걸었더니 한 달 만에 저축이 되기 시작했대요. 같은 매출인데 돈이 남더래요. 그럼 어디에 거울을 놓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위치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 벽이에요. 문과 직각을 이루는 벽이 좋아요. 특히 오른쪽 벽이 더 좋아요. 풍수에서 오른쪽은 백호라고 해서 재물을 지키는 방향이거든요. 거기에 거울을 걸면 재물을 지키면서 불리는 효과가 있어요. 제 시동생이 오른쪽 벽에 거울을 걸었는데 그 해에 승진했대요. 승진하면서 연봉이 1,000만 원 올랐고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거울의 크기도 중요해요. 너무 작으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한 얼굴 전체가 보일 정도는 되어야 해요. 전신 거울이면 더 좋고요. 우리 아파트 5층 할머니가 작은 손거울만 걸어두셨는데 큰 거울로 바꾸니까 효과가 확 달라지더래요. 자식들이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명절 선물도 더 챙겨주더래요. 거울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해요. 더러운 거울은 나쁜 기운을 반사해요. 매일 한 번씩은 닦으세요. 특히 얼룩이나 물때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세요. 제가 아는 분은 거울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닦으셨대요. 거울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는데 그 기간에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안 모이더래요. 거울을 깨끗이 닦고 나서 운이 풀렸어요.
거울이 금이 가거나 깨지면 바로 바꾸세요. 깨진 거울은 나쁜 기운을 불러와요. 재물에도 금이 가는 거예요. 아까워서 쓰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세요. 우리 친척 이모가 금 간 거울을 5년이나 쓰셨대요. 그 5년 동안 집안에 안 좋은 일만 생겼어요. 새 거울로 바꾸고 나서야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거울에 뭘 비추느냐도 중요해요. 거울이 예쁜 그림이나 화분을 비추면 좋아요. 아름다운 것을 2배로 만드는 거죠. 반대로 쓰레기통이나 신발장을 비추면 안 좋은 것도 2배가 돼요. 제 친구는 거울 맞은편에 예쁜 그림을 걸었어요. 행운을 상징하는 그림이었는데 거울에 그게 비치니까 행운이 2배가 된 거죠. 그 해의 사업이 대박 났어요. 거울 프레임도 중요해요. 나무 프레임이 제일 좋아요. 나무는 자연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요. 금속 프레임도 나쁘지 않지만 날카로운 느낌은 피하세요. 우리 동네 변호사님 댁이 고급 나무 프레임 거울을 쓰시는데 들어가면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이 나요. 그분은 사건을 하나만 맡아도 큰 돈을 버신대요. 세 번째로 현관에 꼭 두셔야 할 것은 바로 화분과 식물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은 계속 자라잖아요. 그 자라는 에너지가 재물도 자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관에 화분을 두면 재물 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 시어머니가 현관에 화분을 하나 들여 놓으셨어요. 처음엔 작은 화분이었는데 정성껏 키우시더니 점점 커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화분이 자랄수록 시아버지 사업도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식물이나 두면 안 돼요. 현관에 맞는 식물이 따로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건 행운목이에요. 이름부터가 행운이잖아요. 행운목은 키우기도 쉽고 공기 정화 능력도 좋고 재물운도 불러와요. 현관에 딱 좋은 식물이에요. 우리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현관에 행운목을 크게 키우시는데 1년에 수십억씩 계약하신대요. 그분 말씀이 행운목이 자랄수록 계약도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전수도 좋아요. 이름에 돈 금자가 들어가잖아요. 잎이 동전처럼 생겨서 재물을 상징하는 식물이에요. 키우기도 쉬워서 초보자한테 좋아요. 제 친구가 현관에 금전수를 두었는데 반년 만에 승진했어요. 승진하면서 월급이 100만 원 올랐고 그해 보너스도 평소보다 많이 받았어요. 고무나무도 좋아요. 고무나무는 튼튼하고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 강한 생명력이 재물에도 전해지는 거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우리 아파트 6층 사장님이 현관에 큰 고무나무를 키우시는데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직원도 늘고 매출도 늘고 고무나무처럼 쑥쑥 자란대요. 개운죽도 인기가 많아요. 대나무처럼 생긴 식물인데 운을 연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만 주면 되니까 관리도 쉽고요. 현관에 두면 막혔던 운이 뚫린다고 해요. 제 시누이가 개운죽을 현관에 뒀는데 오랫동안 안 풀리던 일이 해결됐대요. 집 매매도 성사되고 남편분 사업도 풀리고 정말 운이 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스투키도 좋아요.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키우기도 쉬워요. 건조에 강해서 자주 물을 안 줘도 되거든요. 바쁘신 분들한테 좋아요.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이 현관에 스투키를 여러 개 두셨는데 병원이 항상 환자로 가득하세요. 공기도 맑고 기분도 좋아서 환자들이 좋아하신대요. 피해야 할 식물도 있어요.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하세요. 선인장이나 가시나무 같은 거요. 가시는 복을 찌르는 거예요.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막아버려요. 제가 아는 분이 현관에 선인장을 두었는데 그 기간에 사고가 자주 나더래요. 작은 사고들이었지만 계속 생기니까 힘들었대요.
선인장을 치우고 나서야 사고가 멈췄어요. 조화는 어떨까요? 조화는 가짜 꽃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풍수에서는 조화를 별로 안 좋게 봐요. 차라리 안 두는 게 나아요. 꼭 식물을 둘 수 없으면 비워두세요. 우리 친척 할머니가 조화를 현관에 두셨는데 집안이 활기가 없더라고요. 생화로 바꾸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식구들도 건강해지더래요. 화분의 위치도 중요해요. 너무 문 가까이 두면 드나들 때 불편해요.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 코너 쪽이 좋아요. 그리고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눈높이 정도면 좋아요. 제 시동생이 화분을 문 바로 옆에 뒀는데 드나들 때마다 부딪히더래요. 코너로 옮겼더니 훨씬 편하고 식물도 더 잘 자라더라고요. 화분은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시든 잎은 바로 따고 먼지는 닦아주고 물은 적당히 주세요. 시들거나 죽은 식물은 과감히 버리고 새 걸로 바꾸세요. 죽은 식물을 계속 두면 죽은 기운이 퍼져요. 재물 운도 죽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죽은 화분을 1년이나 뒀는데 그 1년 동안 사업이 안 됐대요. 네 번째로 현관에 꼭 필요한 것은 밝은 조명입니다. 현관은 밝아야 해요. 어두우면 좋은 기운이 안 들어와요. 현관이 어두우면 집 전체가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재물 운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 친구네 집이 현관이 너무 어두웠어요. 조명이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약한 거였어요. 그 집은 늘 돈 걱정하시더라고요. 벌어도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명을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밝은 조명을 2개 달았더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친구 남편분이 승진하셨어요. 조명은 얼마나 밝아야 할까요?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으면 좋아요. 너무 밝을 필요는 없지만 얼굴이 잘 보일 정도는 되어야 해요. 우리 동네 한의원이 현관 조명을 아주 밝게 했는데 환자가 2배로 늘었대요. 밝으니까 들어올 때 기분이 좋아지고 신뢰감도 생기더래요. 조명의 색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흰색보다는 따뜻한 전구색이나 자연광색이 좋아요. 따뜻한 빛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거든요. 제 시어머니가 차가운 형광등을 따뜻한 조명으로 바꿨는데 집안 분위기가 확 부드러워졌어요. 가족들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고요. 조명은 한 개보다 여러 개가 좋아요. 천장에 하나, 벽에 하나, 이렇게 2개 이상 있으면 그림자가 없이 밝아져요. 구석구석 다 밝은 게 좋아요. 우리 아파트 2층 할아버지가 조명을 3개로 늘렸는데 현관이 확 환해졌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외출도 즐거워지더래요. 센서 등도 좋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이요. 밤에 집에 들어올 때 자동으로 켜지면 정말 편해요. 안전하기도 하고요. 제 친구가 센서 등을 달았는데 밤에 들어올 때 자동으로 환하게 켜지니까 너무 좋더래요. 특히 짐 들고 들어올 때 편하고 안전하기도 하고요. 조명 가세 모양도 중요해요. 너무 날카롭거나 뾰족한 건 피하세요. 부드럽고 둥근 모양이 좋아요. 각진 것보다는 곡선이 좋아요. 우리 동네 식당 사장님이 각진 조명을 둥근 걸로 바꿨는데 손님들 반응이 좋아지더래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졌대요. 조명은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먼지가 쌓이면 빛이 약해지고 어두워져요. 한 달에 한 번은 조명을 닦아주세요. 전구도 나가면 바로 바꾸시고요. 제가 아는 분이 조명을 1년 동안 안 닦으셨대요. 먼지가 쌓여서 원래 밝기의 반밖에 안 나오더래요. 깨끗이 닦았더니 현관이 2배로 밝아졌어요. 전구가 깜빡거리면 바로 바꾸세요. 깜빡이는 조명은
불안정한 기운을 만들어요. 재물 운도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조명은 항상 안정적으로 켜져 있어야 해요. 우리 친척 이모가 깜빡이는 전구를 한 달이나 쓰셨는데 그 기간에 지출이 불규칙하게 늘었대요. 새 전구로 바꾸니까 지출도 안정됐어요. 낮에도 현관이 어두우면 조명을 켜세요. 자연광이 안 들어오는 현관은 낮에도 어둡거든요. 낮에도 밝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전기세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제 시동생네가 낮에도 조명을 켜기 시작했는데 가족들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집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어요. 5번째는 신발장 정리입니다. 신발장도 현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발은 하루 종일 밖에서 온갖 곳을 다니잖아요. 길거리, 지하철, 화장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다 묻어와요. 그걸 정리 안 하고 그냥 두면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퍼지는 거예요. 제 시어머니 댁이 예전엔 신발이 현관에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가족이 많으니까 신발도 많고 정리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때 집안이 늘 어수선하더라고요. 제가 신발장을 하나 사드렸어요. 큰 거로요. 그리고 신발을 다 정리했더니 현관이 확 넓어 보이고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다음 달부터 시아버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신발장은 문을 닫을 수 있는 게 좋아요. 신발이 밖에 보이지 않게요. 신발이 보이면 나쁜 기운도 보이는 거예요. 감춰야 나쁜 기운도 감춰지는 거죠. 우리 동네 부자 할머니 댁에 가보면 신발이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신발장 안에 정리돼 있어요. 현관이 호텔처럼 깔끔해요. 그래서 부자인가 봐요. 신발장 위는 비워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예쁜 장식품이나 화분을 놓으세요. 절대로 잡동사니를 쌓아두지 마세요. 우산, 가방, 박스 이런 거 쌓아두면 기운이 막혀요. 제 친구네가 신발장 위에 온갖 걸 쌓아뒀는데 현관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다 치우고 화분 하나만 놓았더니 공간이 확 트이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신발을 신발장에 넣을 때도 방법이 있어요. 신발 코가 안쪽을 향하게 하세요. 밖을 향하면 재물이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안쪽을 향해야 재물이 들어와요. 우리 아파트 3층 할아버지가 이걸 모르고 신발을 밖으로 향하게 뒀는데 지출이 많더래요. 방향을 바꿨더니 지출이 줄고 저축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주 신는 신발만 신발장에 두세요. 안 신는 신발은 다른 곳에 보관하거나 버리세요. 특히 해진 신발, 냄새나는 신발은 과감히 버리세요. 제 시누이가 10년 된 신발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신발들 때문에 신발장이 가득 찼어요. 다 버리고 정리했더니 신발장이 반이나 비더래요. 신발장 안도 청결이 중요해요. 한 달에 한 번은 신발장을 비우고 청소하세요. 먼지도 닦고 냄새도 제거하고. 깨끗한 신발장에 재물이 좋아해요. 제가 아는 분은 신발장을 1년에 한 번도 안 청소하셨대요. 곰팡이도 생기고 냄새도 나더래요. 청소하고 나서 가족들 건강도 좋아지고 재운도 올랐어요. 신발장에 탈취제나 방향제를 넣으세요. 좋은 향기가 나쁜 기운을 정화해줘요. 순지나 커피 찌꺼기도 좋아요. 천연 탈취제가 효과가 좋아요. 우리 동네 약사님이 신발장에 숯을 넣었는데 냄새도 없어지고 습기도 제거되더래요. 신발장 문을 열어도 기분 나쁜 냄새가 안 나요. 손님용 슬리퍼도 준비하세요. 깨끗한 슬리퍼를 신발장에 넣어두면 손님 맞을 준비가 된 거예요. 손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거죠. 제 친구네가 손님용 슬리퍼를 새로 장만했는데 그 후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래요. 좋은 인연들이 생기고
그 인연들이 기회를 가져다 주더래요. 신발장 색깔도 중요해요. 너무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이 좋아요. 흰색, 베이지색, 연한 갈색. 이런 색이 현관을 밝게 만들어줘요. 우리 친척 할머니가 검은색 신발장을 밝은 색으로 바꿨는데 현관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현관 매트는 복을 거르는 첫 관문. 두 번째, 거울은 기운을 배가시키는 마법. 세 번째, 화분과 식물은 생명의 기운. 네 번째, 조명은 밝은 빛이 재물을 부른다. 다섯 번째, 신발장 정리는 정돈된 공간. 이 5가지만 해도 현관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 2가지가 더 남았어요.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풍수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6번째와 7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는 그림과 장식품입니다. 현관에 어떤 그림과 장식품을 두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져요. 그림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매일 보는 그림이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줘요. 좋은 그림을 보면 좋은 생각이 들고 나쁜 그림을 보면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시어머니 댁 현관에 산수화가 걸려 있어요. 물이 흐르는 그림인데 아주 평화로워 보여요. 그 그림 보면서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현관에 좋은 그림은 뭘까요? 첫 번째는 물이 흐르는 그림이에요. 물은 재물을 상징하거든요. 특히 폭포나 시냇물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그림이 좋아요. 우리 동네 회계사 선생님이 폭포 그림을 현관에 걸었는데 그 해에 고객이 2배로 늘었대요. 수입도 2배가 되고요. 물처럼 재물이 흘러들어온 거죠. 두 번째는 산 그림이에요. 산은 든든함을 상징해요. 뒤에서 받쳐주는 느낌이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든든한 배경이 생기는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산 그림을 현관에 걸었어요. 그 후로 큰 거래처를 만나셨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됐어요. 세 번째는 꽃 그림이에요. 꽃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해요. 특히 모란꽃이나 연꽃 그림이 좋아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재물도 화려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아파트 5층 할머니가 모란꽃 그림을 걸었는데 자식들이 효도를 더 잘하더래요. 용돈도 많이 드리고 선물도 자주 사다 주고요. 네 번째는 황금빛 그림이에요. 해 뜨는 그림이나 황금들판 그림. 황금색은 재물의 색이잖아요. 그런 그림을 보면 재물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시동생이 황금 해 뜨는 그림을 걸었는데 승진했어요. 그것도 2단계를 한꺼번에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기운이 솟더래요. 피해야 할 그림도 있어요. 어둡고 우울한 그림은 피하세요. 전쟁 그림, 슬픈 그림, 무서운 그림. 이런 건 나쁜 기운을 불러와요. 제가 아는 분이 어두운 추상화를 현관에 걸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지더래요. 밝은 그림으로 바꾸니까 분위기가 확 밝아졌어요. 동물 그림도 조심하세요. 맹수나 사나운 동물은 피하세요. 평화로운 동물이면 괜찮아요. 물고기나 새, 사슴 같은 거요. 우리 친척 이모가 호랑이 그림을 걸었는데 집안이 자꾸 다투더래요. 부드러운 새 그림으로 바꾸니까 싸움이 줄었어요. 장식품도 중요해요. 예쁘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이 좋아요.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 이런 게 좋아요. 제 친구가 복주머니 장식을 현관에 걸었어요. 빨간색 복주머니였는데 보기만 해도 복이 올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 해에 복권도 당첨됐어요. 거울이나 유리로 된 장식품도 좋아요. 빛을 반사해서 밝게 만들어 주거든요. 크리스털 같은 것도 좋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재물을 부르는 느낌이에요. 우리 동네 보석상 사장님이 크리스털 장식을 현관에 두셨는데 사업이 반짝반짝 잘 된대요. 매출도 늘고 고객도 늘고요. 마지막 7번째는 향기입니다. 향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좋은 향기가 나는 공간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나쁜 냄새가 나는 곳은 빨리 나가고 싶고요. 현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향기가 나면 좋은 기운도 들어와요. 제 시어머니가 현관에 디퓨저를 놓으셨어요.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 거였는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현관의 좋은 향은 뭘까요? 첫 번째는 라벤더 향이에요. 라벤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줘요. 우리 동네 요가 선생님이 현관에 라벤더 향을 쓰시는데 학생들이 집에 오면 편안해 한대요. 입소문이 나서 학생이 계속 늘어요. 두 번째는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향이에요. 상큼하고 밝은 느낌을 주거든요. 기운을 북돋아주고 활력을 줘요. 아침에 나갈 때 특히 좋아요. 제 친구가 오렌지 향 디퓨저를 썼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고 일도 잘 풀리더래요. 세 번째는 제스민 향이에요. 제스민은 사랑과 풍요를 상징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요. 우리 아파트 2층 할머니가 제스민 향을 쓰시는데 가족들이 자주 찾아온대요. 자식들도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해요. 네 번째는 백단향이에요. 백단향은 고급스럽고 깊은 향이에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력도 높여줘요. 재물에도 좋은 향이에요. 제 시동생이 백단향을 쓰기 시작했는데 일이 잘 풀리더래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되더래요. 피해야 할 향도 있어요. 너무 강한 향은 피하세요. 두통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은은하게 퍼지는 정도가 좋아요. 제가 아는 분이 너무 강한 향수를 뿌렸는데 두통이 생기더래요. 약한 걸로 바꾸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인공적인 향도 조심하세요. 가능하면 천연향을 쓰세요. 에센셜 오일이나 천연 디퓨저가 좋아요. 화학적인 방향제보다 몸에도 좋고 기운도 좋아요. 우리 친척 이모가 천연 에센셜 오일로 바꿨는데 알레르기가 줄었대요. 가족들 건강도 좋아지고요. 향을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디퓨저가 제일 좋아요. 은은하게 계속 향이 퍼지거든요. 향초도 좋지만 불조심하셔야 해요. 제 친구는 디퓨저를 현관 코너에 놓았는데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딱 좋더래요. 손님들도 향이 좋다고 칭찬하세요. 스프레이도 좋아요. 외출하고 들어올 때 가볍게 뿌려주면 좋은 향기가 나쁜 기운을 정화해줘요. 특히 비 온 날이나 미세먼지 많은 날에 좋아요.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이 항균 스프레이를 쓰시는데 향도 좋고 위생에도 좋더래요.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에 오신대요. 천연 재료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커피 원두 허브 과일 껍질 이런 걸 예쁜 그릇에 담아두면 자연스러운 향이 나요. 제 시어머니가 말린 오렌지 껍질을 담아두셨는데 상큼한 향이 계속 나더라고요.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현관 매트는 빨간색이나 갈색으로 크게 깨끗하게. 두 번째, 거울은 대문 비추지 않게 오른쪽 벽에 깨끗하게.
세 번째, 화분과 식물은 행운목, 금전수, 고무나무, 살아있는 것으로. 네 번째, 조명은 밝게, 따뜻한 색으로 여러 개. 다섯 번째, 신발장 정리는 깨끗하게, 신발코 안쪽으로 자주 청소. 여섯 번째, 그림과 장식품은 밝고 긍정적인 것으로. 일곱 번째, 향기는 천연향으로 은은하게. 이 일곱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은 매트를 새로 사시고, 내일은 화분을 들이시고, 모레는 조명을 바꾸시고. 그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현관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물운도 함께 올라갈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현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바닥도 닦고 벽도 닦고 신발장도 닦고 깨끗한 공간에 좋은 것들을 채우세요. 그 다음은 버릴 것부터 버리세요. 헌 신발, 깨진 장식품, 시든 화분. 이런 걸 버리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씩 새로운 것들을 들이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제대로 하세요. 예쁘고 좋은 걸로 골라서요. 오늘 영상 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관은 집의 얼굴이에요. 첫인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꾸미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해요. 매일 드나들면서 보는 공간이 아름답고 깨끗하면 우리 마음도 아름답고 깨끗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도 생기고 재물도 들어오는 거예요. 현관 하나 바꾸는 게 뭐 대수냐고요? 큰일이에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현관이 그 나비예요. 오늘 당장 현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세요. 매트를 새로 사시든, 화분을 들이시든, 조명을 바꾸시든, 뭐든 하나만 하세요. 그럼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아, 달라졌구나 하는 걸요. 그 느낌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집 현관에 좋은 기운이 가득 들어오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